대단합니다. 김필상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이 어제 공소청법, 중수청법 공청회 다녀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등장하셨더라고요. 네. 아니, 뭐, 깜짝 네. 놀랐습니다. 저요? 아니, 왜 나왔나 모르겠는데 불러가지고 가갔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 공청회 과정을 거치면서 네. 또 느끼신 점도 있을 것 같고 어땠습니까? 뭐 사실 공청회가 생각만큼 치열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쟁점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는 않았어요. 네. 않았는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느낀 거는 이게 적어도 그러니까 저 상대방으로 나오신 분들하고 이 사이에 생각보다 이렇게 간격이 넓지 않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예를 들어 지금 가장 시끄러운 이원화 구조. 이원화 구조. 이원화 구조에 대해서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 과제에서 이제 발표하셨던 그 네. 교수님께서 어떠셨냐면 이원화 구조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는 없어져야 된다. 이원화 구조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과도기다 뭐 이런 얘기를. 그 얘기를 하시고 뭐 그런 식의 말씀도 하시고 네. 여러 내용들을 보면은 생각만큼 그렇게 거리가 멀진 않았는데 다만 이제 이런 그분들은 이 논의에 그렇게 오래 참여하셨던 분들이 아니어서 핵심이 되는 그런 논점이나 이런 것들은 얘기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너무 짧았죠, 사실 이런 시간이, 얘기하기가. 예. 네, 그 여러분이 이제 그런 발언 한계가 좀 기회를 있었습니다. 예. 많이 갖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자문위는 지금 나오신 거잖아요. 나왔죠. 네. 나왔는데 남아 있는 사람들이 또 네. 자문위에서 의견을 또 낸 걸로. 예, 어제 전 보고 밤늦게 있습니다. 나왔고요. 저도 네. 이제 봤는데 사실 그 자문위에서 낸 의견이 지금 저를 포함해서 나온 분들의 의견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원화 구조 이제 지적을 했고. 이원화 문제. 구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문제의식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나온 이후에 그 나온 6명의 입장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으면 뭐 그게 맞냐,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 네. 또는 뭐 이게 뭐 소수 의견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도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기 그 자문위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크게 다른 건 아니고요. 특히 어제 보면서 제가 느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저희와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이건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우리 자문위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이제까지 진행 등을 봐서는 결국은 그렇게 되면 들러리밖에 안 되는 거니까 우리는 자문위를 거쳤다라는 그런 명분만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그럴 것만 나오겠다에 가까운 거고 그분들은 남아서 좀 더 해보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뭐 그런 점의 차이가 있는 거지. 네. 어제 입장 나온 거 보면은 저희 나오신 분들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문위를 이렇게 나오시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공론화 수면에 올라간 것 같아서 처음에 나오셨을 때는 아니 그래도 거기서 더 목소리를 내셨어야죠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아니 목소리를 더 내셨어야지 그렇게 나오시고 그렇게 던지시면 어떡하십니까? 근데 오히려 나옴으로 인해서 이게 많은 분들의 관심을 맞아요. 받고 공론화가 네. 되고 주목을 받게 된 게 큰 역할을 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관심 받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분이 패친이 페이스북 친구인가요? 패친이 5,000명이 꽉 차가지고 누구를 더 받지를 못해요. 잘 나오셨습니다. 뭐 어쨌든 뭐 사실 이제 저기 나오면서 여기서 나온 이후에 첫 방송이군요. 여기서 네. 나오면서 좀 이제 그 같이 일했던 분들한테 좀 죄송한 것도 있었어요. 부담이 좀 될 테니까.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되고 진행이 되는 게 필요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제 자문위 안에 있으면 어쨌든 정부 일을 하는 거니까 뭐 이건 좀 비밀로 해주세요. 뭐 결정 사실 이런 제약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네. 이제 나와서 이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서 뭐 나오긴 잘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이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아마 오늘 기자들 질문 중에 이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제 남아 있는 이 자문위에서 내놓은 의견, 중수청의 수사 인력 이원화가 아니라 일원화하겠다. 그리고 그래서 제2의 검찰청이라는 오해를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공수처법은 검사 파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 또 수사 범위도 내란 외환 등으로 축소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아마 기자들의 질문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지금까지는 이거 당에서 논의해봐라. 그래서 그걸 수기하고 그 결과를 주면은 정부도 그걸 이제 반영한다라는 차원이었는데 오늘 아마 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이제 그 중수처법 공소청법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과정이지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가장 뜨거운 게 또 보안 수사권 아닙니까? 그래서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는 민생을 위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필요하다, 지켜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강한데 네. 이게 검사만이 보안 수사권을 가짐으로 인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시각을 좀 탈피해야 될 것 같아요.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어디까지나 뭐 검사를 뭐 악으로 보고 검사에 대해서 뭐 이게 어떤 프레임이 있어서 과거에 검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네. 검찰 개혁이란 게 뭡니까?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겠다는 그 이념에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출발했다면 보안 수사권인 수사권입니다. 수사권을 다시 검찰에게 그대로 남겨준다는 게 무슨 검찰 개혁이고 이게 무슨 수사 기소 분리입니까? 여기 아예 입법 자체, 개혁 자체 네. 이 맞지가 않는 그런 발상이고요. 보안 수사권으로 모든 수사를 지휘할 수가 있고 통제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수사권을 갖는 거는 그대로 검사다. 이거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더 소수의 공소청 검사들이 이 보안 수사권을 통해서 어떤 것까지 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더 염려되는 건데 계속 민생을 위해서 마치 검사만이 민생의 최후 보루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전제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 시각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검사들에 대한 그 시각 그게 워낙에 몇십 년 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탈피하는 것도 이제 중요해 보이고 검찰 개혁의 그 뜻, 그 원칙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서 토론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가 다른 정권에서 보지 못했던 그렇죠. 건강한 모습 같아요. 제가 봤을 예, 때는. 사실 뭐 검찰 개혁은 뭐 지난 민주당 정권이었던 문재인 정권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네. 그때는 이 정도로 활발하게 이야기가 그렇죠. 오가진 않았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워낙 국민들이 그동안 본의 아니게 학습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본의 아니게 검찰이 뭘 잘못했는지 너무 많이 보셔서 다들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준이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런 국민 맞아요. 수준이 올라간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정치 검찰에 제일 많은 피해를 당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도 다시 한번 또 주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국 이번에 열리지 못했습니다. 네. 이제 공은 다시 청와대로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이 재지정에서 청문회 해달라고 요청을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청문회 자체를 안 하는 거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무유기죠. 예. 정말 문제가 많고 그래서 뭐 이제 비판하고 이렇게 뭐 확인할 게 있다면 이해운 후보의 여러 가지 의혹은 제기가 돼 있는 상황인데 나와서 의혹을 파헤쳐야죠. 파헤쳐야 된다. 파헤쳐야 되는데 하지 않겠다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 딱 틀어잡고 장관 임명을 절차를 진행 못하도록 맡기다는 건데 사실 이러면 안 되죠. 국회가 그거 하라고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 혈세로 월급 주면서 네. 일하라고 한 건데 인사청문회 나 안 할래. 이거 책임을 방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임위원장 위원장. 예, 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미자 위원장의 모습.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고 절차상 뭐가 필요하니까 네. 언제까지 이걸 해주시고요. 그러면 한 3일 후에 하겠습니다. 이거 픽스를 해주시든지 그렇게 하면은 또 뭐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그냥 안 하겠다는 거라서 사람이 왔다가 하루 종일 있다가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 기회까지 박탈하는 건 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검증기에. 이해운 후보에게 마이크를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국민의힘에 그런 어떤 컨센서스가 있는 것인가? 마이크를 주면 오히려 우리가 위험해.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를 주지 않는 걸로 우리는 무조건 막는 걸로. 정말 이런 발상까지 한다는 게 참 국민의힘의 네. 그 정말 봐도 놀라운 힘이 아닌가. 봐도 놀라운 힘. 왜냐하면 국민의 힘. 사실 그렇잖아요. 봐도 놀라워요. 아니 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보통은 야당이 이거는 가만두지 않겠다, 검증을 하겠다, 파헤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기본 아닙니까? 이런 기본 자체를 안 하겠다, 방기하겠다. 그러면 왜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습니까? 내려오십시오. 혹시 그 배치 저한테 주세요 그냥. 개인적 욕망을 또 드러내시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그 배지는 탐이 나지 않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 시계는 좀 탐이 납니다. 시계는? 네, 배지는 탐이 나지 않아요. 네. 네. 저 있어요 이재명. 지금 집에 이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까워서 못 차는 건가요? 아까워서 찰 수가 없는데 제가 이겼네요. 저는 시계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부럽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청문회 하게 되면 네. 왠지 이해원 후보자한테 신천지 물을 것 같아. 민주당 의원들이
아 이거 2006년에 이런 일이 있다고 홍준표 전 시장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2007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 한나라당에 있었죠 이러면서 저 그런 질의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셈법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 예. 국민의힘 지금 그 이혜원 의원의 의혹이라는 것들이 다 국민의힘에 있었던 때의 의혹이고요. 네. 특성상 이게 뭐 권력이나 아니면 저기 뭐 정치인들 고위 정치인들하고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맞아요. 파면 팔수록 하면 팔수록 이제 자기들 얘기도 하는 거라 할 수밖에 없는 거라 아마 매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 아니 정말 저는 국민의힘 너무 별의별 바보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같아요. 아니 정말 예. 저로 얘기 아닙니까? 여당과 야당이 똘똘 뭉쳐서 이 청문회에서 네, 청문회 후보를 네. 함께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질의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네. 국민들에게 모처럼 일하는 정당이라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왜 박차입니까? 아하. 전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청문회를 안 하는 걸로 우리는 결정 내렸다. 예. 도대체 그럴 거면 왜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건지 도대체 납득이 안 되잖아요. 아니 특검하자고 하는데 특검도 안 한다고 단식하고 있지. 청문회도 지금 안 열지.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 혈세 받고 월급 받으면서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아 참 결국에는 국회가 이렇게 제대로 안 돌아 야당이 이러고 있으니 뭐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 이재명 대통령만 진짜 혼자 열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이번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만나서도 네. 뭐 훈훈하더라고요. 네. 셀카도 찍고 네. 갤럭시 폰 네, 선물 주고 우리가 선물을 줬고 줬는데 이제 멜로니 총리가 이제 셀카를 셀카 찍는 찍고. 모습을 자기 또 연출했죠. X에 올렸더라고요. 네. 그거를. 그거 제가 봤을 때는 네. 야, 이 멜로니 총리가 이분이 굉장히 제가 듣기로는 네. 뭐 이제 어쨌든 정치 성향으로는 극우라고 하는데 많이 그렇게 분류가 정치 됐었죠. 천재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셀카 네. 외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거를 보면서 이야 바로 저거다. 네. 저렇게 쉽게 외교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저걸 몰랐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다시 활용한 게 아닌가. 정말 빠르다. 빨라. 그런데요. 네. 정치 이제 고수 외교 천재들끼리 만나가지고 또 사진. 심지어 우리나라 도착했을 때 네. 저는 뭐 그 사진을 본 건 아니지만은 블랙핑크 응원봉 응원봉을 옆에. 들고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옆에 그 딸이 10살짜리 네. 딸이 있었는데 네. 딸이 들고 왔는데 딸의 이제 모습은 우리가 이제 미성년이니까 보여주지 않는데 옆에 있더라고요. 응원봉이 살짝 보이더라고요, 진짜. 네. K-팝의 또 진심인 딸과 함께 방문했던 모습. 그것도 진짜 저는 사실 저도 응원봉이 집에 있는 응원봉이 있습니다만 그거를 생각해서 이탈리아에서부터 챙겨온 거잖아요. 네. 야 치밀하다. 치밀해. 아하. 그러니까 이번에 뭐 일본을 갔다가 우리나라 예. 갔다고 하는데 야 일본에 가서는 뭐 일본은 워낙에 교류가 왕성했고 활발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공을 들인 게 이탈리아에서부터 응원봉을 들고 온 거. 저는 요거 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아, 네,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가 국제 예. 질서의 중요한 변수가 됐다. 음. 과거에는 사실상 우리나라는 변수가 되지 못하고 뭐 한미일로 묶여서 우리나라는 한미일이라고 하지만 네. 뭐 미일한이라고 나오고 미국 중심으로 하고 그렇게 오로지 미국과 일본에 엮여서 변수가 되지 못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네. 이제는 독자적인 변수가 되는 것으로 떠올랐고 국제 무대에서 저렇게 응원봉을 옆에 따님이 있어요. 네, 따님이 든 예, 응원봉이군요. 딸이 있어요. 아유 예. 귀엽네요. 예, 정말. 너무 귀엽고 너무 기분이 좋은 네.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를 보면서 흐뭇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자, 힘이 난다. 꿈만 같아요. 꿈만 네. 같다. 아, 2024년도에 예. 가덕도 피스 사건도 이제 테러로 지정이 돼가지고 네. 이제 그 배후를 좀 밝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네. 어떻게 그게 단독 범행입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사건을 은폐해도 이렇게 은폐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경찰에게 다 물어봤어요. 어떤 경찰도 현장에 물 청소하는 경찰은 없다는 거예요. 예. 심지어 물도 생수. 먹는 생수로 예. 물 청소하는 경찰이 어디 있습니까? 사건 일어나자마자 바로 현장 훼손시키고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 있었고 예. 그 사건을 가슴에 묻어둔 채 여태까지 진짜 살고 있었는데 이게 1호 테러 사건으로 지정이 돼서 이거 좀 제대로 밝혀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 변호사님 오늘 분량 확보 좀 많이 하시려고 아닙니다. 분량 확보보다는 네네. 토크 분량 확보 하시려고 계속 이어서 말씀을 쭉 하시는데 예. 이어달리기. 예, 이어달리기 토크 이어달리기 좀 쉬지 않는다. 하고 있는데 그 질문 바통을 없지만 답변만 먼저 한다. 질문이 오지 않아도 난 말한다. 예, 바통을 한번 김희선 변호사한테 아, 넘겨가지고 예. 테러 지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이미 됐어야 되는 건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들고. 그
우리가 생각하는 테러의 네. 특히 정치인 테러의 전형적 형태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까지 테러 지정이 안 됐다는 게 놀라운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 우리나라 당시에 이제 가장 제일 야당 지도자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예. 일이 벌어지자마자 형장을 딱 밀어버렸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 제기나 뭐 이런 테러 지정은 물론이고요. 수사도 안 이루어졌고 왜 네. 이렇게 된 것인지에 대한 뭐 제대로 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까지 밀려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맞아요. 뭐 제가 그때 이제 기억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땐 예. 같이 이제 제가 일을 할 때니까 어허. 막 쓰러졌다는 얘기하고 걱정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뭡니까 이걸 여기 이렇게 예, 커터칼로 뭐 이렇게 열상이다 뭐 예, 이런 뭐 얘기 이런 게 나오고. 나오고 했는데 사실은 노인이 그냥 살짝 커터칼로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열상을 입힌 것처럼 그런 느낌.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이제 네. 그 뭡니까 그 저 목에 있는 그 경정맥이죠. 경정맥 조금만 빗나갔어. 동맥으로 갔으면은. 예, 그래서 사실은 정말 아슬아슬하게 살았고 예.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지금 대통령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 경험 이후에 예. 생각이나 성격이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네. 나서 좀 여유도 생겼고 좀 더 이제 그런 약간 그러니까 그런 여유나 네. 이런 것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탈한 그런. 예 그런 정치, 그런 걸 좀 예. 그런 걸 좀 배우셨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본인한테 정말 큰 일이었는데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까지 테러 지정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게 사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요.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자, 박정호야 스팟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 우리 함께 하실 거죠? 오마이TV 함께 해주세요. 오마이TV뿐입니다. 응원봉을 들고 와서 또 이렇게 네. 들고 싶은 그런 느낌이 이제 드시는 것 같아요. 오마이TV에는 최진봉이 있어요. 응원봉은 없는데 최진봉이 이제 주말에 나와서 또 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약속대로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취재해 보니까 명함 넣어서 이건 아니고 직접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지목을 해서 선택을 해서 질문을 듣는다고 해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질문 좀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가 대통령실 그러니까 네. 청와대 출입하고 있는데 이번엔 좀 지목을 받아가지고 질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6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 자 잠시 후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오마이TV 가입 안 하신 분들 손 가입 빨리 해주세요. 오마이TV 구독도 해주시고. 아니 지금 3,400명이 보고 계시는데 좋아요가 1,500밖에 안 돼요. 이게 아이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 네, 우리 눌러주세요. 행동하는 민주시민, 행동하는 오마이TV 구독자분들 되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좋아요가 1,500이에요. 좋아요 다 눌러주세요. 네. 눌러주시고 응원봉 드는 심정으로 좋아요 버튼 엄지척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마이TV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현장 보고 또 오후에는 오후 1시부터는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현장도 여러분과 생중계로 지켜봅니다. 아우 오마이 없으면 어쩔 예, 뻔했어. 아유, 그러니까. 아유 진짜 오마이가 최고야. 예, 자 기자회견 현장 이재명 대통령 입장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